우선 제가 이번에 발표할 기업은 국도화학이고요.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이제 업종은 화학회사입니다. 제가 분석할 당시 시가총액은 5,082억이었고 코스피에서는 349위, 그리고 주가는 56,4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52주 최고가는 92,600원, 최저가는 52,200원이었고요. 그다음에 PER은 21년 기준으로 2.77배, 업종 PER은 9.23배였고 해당 수익률은 3.9%였습니다. 그리고 발행 주식 수는 약 900만 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업 개요를 간단하게 보면은 이게 1971년에 이제 국도화학이 설립돼서 에포치 수지, 경화제용 수지와 폴리우레탄용 폴리올 수지를 생산하는데 여태껏 적자를 한 번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력 제품 에폭시 수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전방 산업에 쓰이는데요. 전기, 전자, 우주, 항공, 도료, 토목, 뭐 풍력에 이르기까지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어 60여 개국의 수출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터키에 이제 물류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에폭시 같은 경우는 연간 생산량이 75만 톤, 21년에는 82만 톤으로 늘었고요. 폴리올은 이제 12만 톤인데 현재 이제 중국 공장에 있는 폴리올 공장은 이제 운영이 이게 가동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매출은 저조한데, 그 한창 2018년도에 가동됐을 땐 거의 한 2천억 가까이 이제 매출이 나왔었고 한 70% 80% 정도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담한테 물어봤을 때 에폭 그 폴리올 공장을 이제 가동을 시작하긴 했는데 인제 중국 좀 이슈가 심해 가지고 어 요게 인제 좀 가동이 정상화되면은 좀 매출이 좀씩 더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제품에 대해서 인제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이거는 그냥 소재로서 그냥 페인트, 뭐 코팅제, 접착제 등이 들어가는 소재인데요. 이 소재 같은 경우는 인제 다양한 산업에 쓰인다는 것만 우선은 인지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다양한 산업은 여기 이제 표시를 해 놨으니까 인제 한번 그냥 간략하게 말하면 조선, 건설, 뭐 자동차, 전자, 풍력, 뭐 우주 산업이든 소비재, 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선 국도화학을 설명하기 전에 인제 석유화학 산업의 밸류 체인을 설명드리면, 국도화학 같은 경우는 인제 석유화학에서 인제 다운스트림 최후방에 위치한 제품으로서 최후방에 있기 때문에 단점은 이제 영업 이익률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이제 뭐 이익률이 높으면은 뭐 누구나 사업을 하고 싶겠지만 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새로운 진입자들이 적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석유화학의 인제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그 제품 가격에 원재료 가격을 뺀 갭, 마진입니다. 이 마진 스프레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포인트를 이제 포인트의 변수는 유가, 제품의 수급 상황, 그리고 원재료의 수급 상황, 이 정도로 인제 변수를 체크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국도학을 보면서 인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으로 내려 주시면 우선은 제가 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인제 뭐 다른 사람들이 막 관심 있는 기업에 인제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제 관심을 갖기 전에 먼저 투자를 해 놓고 그 기업이 좀 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기다리는, 좀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되게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다니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국도학을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로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어 바보가 해도 망하지 않는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국도화학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 점유율 1 등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점유율 2 등, 그리고 글로벌 생산 캐파의 1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국도학은 언젠가는 그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으로 부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방 산업 수요의 증가인데요. 이거는 소재 산업이라서 인제 전방 산업 수요에 그 에폭시 공급이 그 적용되기 때문에 전방 산업 수요가 지금 증가하는 구간으로 생각해서 어 선택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저PER, 저PBR이라는 이제 저평가된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투자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어 여기서 인제 처음부터 인제 첨부 자료를 하나씩 보시면 인제 국도화 아니 국내 시장 점유율은 국도화학이 65%고 금호 PNB화학이 29%로 두 개 업체가 약 9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즉 국내 전방 산업 수요가 증가하면은 이 수혜를 국도화학과 금호 PNB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첨부 자료를 보면 어 이게 세 개의 시장 점유율인데 국도화학과 5개 업체, 총 5개 업체가 약 73%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어 원자재 가격, 원가가 올라갔을 때 판매가의 그 가격을 좀 전가하기가 좀 용이한 편일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첨부 자료를 보시면 이제 전방 산업 증가 중 이제 조선인데요. 조선 같은 경우가 인제 저희가 인제 2016 년에 조선이 인제 바닥을 찍고 점점 상승하는 구간에서 인제 중국의 조선 그 수요를 많이 뺏기고 리스크가 좀 컸었었는데, 인제 당시에 뭐 중국 배를 만들었는데 이제 고부와 같이 배들이 인제 문제가 생기고, 그럼으로써 이제 조선을 발주는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인제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력을 신뢰하게 되는 구간에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20 년에 IMO 국제 회사 기구에서 환경 규제가 시행됩니다. 이게 인제 2023 년부터는 인제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게 환경 규제가 어떤 거냐면 선박 연료를 황합유량을 3.5% 에서 0.5%로 제한을 하는 건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인제 지금 갖고 있는 선박을 세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황유의 기름을 써 가지고 그 함유량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저감 장치를 달아서 함유량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배를 새로 발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에서는 비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메리트는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있고, 인제 그렇기 때문에 인제 신규 발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조선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제 어떤 신문에서 봤을 때 약 2030 년까지 이제 교체 수요가 17,000 척 정도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 21 년에 한 1,700 척 정도 발주를 했으니 이와 같이 인제 10년 동안 1,700 척이면 10 척씩 발주를 1,700 척씩 10 년간 발주할 물량이 되기 때문에 조선에서의 에폭시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유지할 수 21 년도는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어 전망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인제 풍력으로 보시면요. 이거 갭 이거 지워 주시면 이거 예. 이제 사실 이거 저는 인제 에폭시가 풍력 날개 있잖아요. 블레이드에 약 25%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인제 요즘에 친환경 이슈 때문에 인제 풍력이나 태양광에 대한 인제 수요가 늘어나는 구간인데, 그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인제 좀 부족했던, 그러니까 없었던 풍력의 수요가 점점점 증가하면서 이제 에폭시 수요량이 인제 점점 증가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주담하고 통화하면서 약간의 요거는 인제
의구심을 가지는 게 저는 인제 국도학의 풍력에서도 되게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 현재는 국도학이 풍력 블레이드에서는 에폭시를 좀 그 뭐 늦게 시작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인제 좀 그 경쟁력이 좀 타 회사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단가 경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아마 이건 좀 점진적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인제 큰 수요에서는 인제 증가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건설 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인제 이거 국도학 그 다트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아까 밑에 내용 보시면은 이제 이 건설 쪽이 이제 2020년 12.8% 증가하고 21년에 10.9% 증가했는데 그 에폭시가 들어가는 시점이 인제 착공하고 인제 페인트를 뿌리는 거거나 마감 부분에 인제 들어가기 때문에 22년 하반기부터 인제 매출이 쪼금씩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서 수요는 증가한다고 보고요. 근데 인제 뭐 SOC 사업이나 인제 이런 건설 재건축에서는 수요가 증가하는데 저는 인테리어 부분하고 가전 제품 부분에서는 약간의 에폭시 수요가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테리어는 어쨌든 그 이사 거래량 아파트 거래량의 그 거래량의 그 에 따라서 인제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쪽은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제가 올해 초에만 샀을 때만 해도 가전제품을 되게 구하기 그러니까 좀 비싸게 팔아도 될 정도였는데 지금은 재고가 많아지고 수요가 급감하면서 이제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어 요 부분은 좀 약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제 옆에 인제 첨부자료를 보시면 국도학에서 들어가는 이제 대부분은 페인트 쪽인데 이게 페인트를 조선하고 건설 쪽도 같이 페인트를 봐야 되는 게 저희가 인제 조선은 맨 마지막에 그 배가 이제 다 만들어질 쯤에 페인트를 뿌리기 때문에 조선도 뒤쪽에서 인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이제 한 22년 상 하반기부터 좀 더 가시화될 것 같고 그리고 건설도 아까 여기 옆에 나왔던 것처럼 22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웠고 그다음 부분에서 또 수요가 좀 더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서 인제 눈에 띄게 인제 보이는 부분이 인제 21년 2 분기인데요. 21년 2 분기에는 그 매출과 이익이 어 네. 매출과 이익이 급증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 인제 미국 한파로 인제 경쟁사 가동에 문제가 생기면서 인제 공급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에폭시 판매가도 원가도 올라가면서 판매가가 증가하는 게 이제 겹치면서 이게 급증하는 현상이 나왔는데 솔직히 이게 지금 피크라는 인식이 전 단기적으로는 맞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점을 좀 넘어서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장기적인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좀 내려 주시면은 인제 여기 여기서 인제 하나 포인트를 보면은 2020 년에 그 미국 쪽 아메리칸 매출을 보면은 1,000억 했던 게 이게 4,000억 으로 21 년에 증가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미국 한파의 인제 가동률 때문에 이제 미국 올린이나 이런 회사에서 공급을 못 했던 점도 있지만 판매가 인상으로 인해서 인제 그 4,000억까지 이제 늘어날 수 있었는데 22년 1 분기를 보면은 이게 이제 1,000억까지 1,000억 정도로
4 분기를 했을 때 4천억 정도 비슷한 캐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가동률이 미국에서 안 나왔을 때 몇몇 업체를 국도화학이 좀 가져왔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20년 아시아 지역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6천억 가까이의 매출이 나오다가 4,500억 으로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21 년에는 분명히 판가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4,500억 이라고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공급 사이드에서 아 수 수요 사이드에서 좀 줄어든 걸 볼 수 있고, 그게 인제 어 저는 이거를 이제 22년 3년 뭐 아시아 좀 경제 인제 SOC 산업이나 인제 이게 할 때 좀 올라가지 않을까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인제 보고 있고요. 유럽 지역도 인제 판가가 오른 거랑 인제 유럽도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인제 뭐 판매를 못 했던, 이게 생산을 못 했던 업체들이 있어서 이게 판사이익이 인제 미국과 유럽에서 나타났던 거고, 이게 인제 22 년에 이제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추적해 보면은 좀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내려 주시면요. 네. 뭐 사업 포트폴리오 비중은 이게 인제 지금 21 년에 너무 성과가 좋아서 인제 20년 거의 분기 실적을 가져온 건데, 실질적으로 비중은 비슷합니다. 90 에폭시가 97%, 폴리올이 3%.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회사는 단순하게 에폭시에 좀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 폴리올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이슈 때문에 이렇게 점유율이 낮은 거고, 예를 들어서 폴리올이 2018년 가장 피크점 8만 톤을 찍었을 때 2천억 정도의 수익을 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11% 정도 되고, 그다음 만약에 중국에서 인제 수요가 증가해서 12만 톤까지 생산이 가능하다면 뭐 3천억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폴리올도 좀 인제 어 올해부터 인제 가동이 좀씩 시작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려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제 시장 규모 및 전망을 간단하게 보면 국내는 6천억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고, 해외는 6조 4천억 정도의 시장을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제 국내에서는 조선이나 건설 쪽에 공급이 늘어났을 때 이 액수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생산 캠파가 아직 가동률이 많지 않은 국도화학의 수혜를 좀 더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전방 산업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주요 고객사는 보시면 도료는 KCC, 사마페인트, 노르페인트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70-80%의 페인트에 점유하는 회사들과 다 거래를 하고 있고요. 전기전자에서는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다시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력은 인제 뭐 글로벌 회사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약간 아쉬운 게 타 회사에 비해서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내려 주시면, 네. 그리고 아까 선박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그 전체 선박용 페인트에서 에폭시 수지 페인트가 사용량이 한 55% 정도 된다고 하니, 이제 선박이 늘어나면은 자연스럽게 인제 늘어날 수 있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풍력도 마찬가지로 블레이드에 25% 에폭시가 사용되기 때문에 풍력 수요가 늘어나면 에폭시 공급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 주시면 그 외에도 자동차 이런 부품이나 SOC 산업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인제 접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산 캐파를 보시면, 이게 인제 생산 캐파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현재 88만 톤에서
2025 년까지 142만 톤까지 늘어나면 전방 산업 공 수요만 계속 늘어난다면은 그 국도화학은 계속 금액 그 매출이 오를 수 있고, 거기에 한 번 더 유가나 이런 이제 판매가 인상과 갭 스프레드의 갭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 온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익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접근을 보다는 장기적인 접근으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폴리오올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거의 30만 톤까지 올리는데, 현재 12만 톤, 8만 톤을 생산했을 때 2천억의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러면 30만 톤까지 한다면은 대략 어 거의 6-7천억, 7천억 가까이의 이익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그 폴리올의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폴리올이나 에폭시 같은 소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핸드폰처럼 막 경쟁력이 엄청나게 좋아야지만 팔리는 제품이 아니라, 그냥 공급 사이드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팔리는 거기 때문에, 캐파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추후에는 그거에 대한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내려 주시면 어 아까 다 인제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됐고, 그리고 국도학의 사업의 경쟁력은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랜된 기술 연구 개발을 통해서 그 기술력을 보유한 거랑, 그다음에 생산 캐파가 그 세계 1 등, 그리고 지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시장에서 그 대만 같은 경우에는 국도학이 2군 업체로 좀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생산 차질이 있으면서 국도학이 그 시장을 뛰어들면서 국도학도 이제 뭐 대만 같은 나라에서 뭐 1 등, 예 1급 회사로 좀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였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고 있습니다. 어 잠시만요. 다 이제 어쨌든 국도학은 소재고 단순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방 산업에 그 초점을 맞춰서 다 쓴 거라서, 고렇게 한번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내려 주시면은 아 여 여기 보시면 국도학은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국내에서 그 원재료를 가지고 올 수 있어서 해외에서 원재료를 가져와야 되는 기업들에 비해서 원가 경쟁력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드렸다시피 도료 부분에서 인제 KCC나 사마페인트, 노르페인트 같이 안정적인 대기업과 거래해서 채권 부분에서는 되게 안정적이고, 그 도료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 과점하는 모든 업체하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방 사이드가 공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에폭시 단가 변화는 인제 스프레드 차이라고 보는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그 주담하고 통화하면서 어 저는 이제 유가랑 에폭시 가격이랑 되게 BPA, ECH 때문에 가격이 되게 민감할 줄 알았는데, 주담 얘기로는 그 가격이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 에서 60, 70 될 때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는데, 뭐 100 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인제 그거에 민감할 수는 있는데, 유가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그냥 BPA와 ECH 가격 추이에 따라서 약간 변동성이 있고, 이게 인제 얘네들이 주문 생산 제품이기 때문에 BPA, ECH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한 1-2 개월 정도면 판가도 낮춰진다고 보기 때문에 분기별로 체크를 하면서 움직일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려 주시면 재무제표는 보시다시피 되게 안정적이고 매출이랑 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지만, 어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기 순환주기 때문에
어 이 2021 년이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구간에는 인제 주식이 좀 가치를 평가를 절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순환 주기가 돌아오는 시점에서는 그 혜택을 다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려 주시면은 쭉 내려 주시면은 예, 그냥 내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생산 가동률은 이제 50% 에서 막 7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유를 인제 주담하고 통화해 보니까 이게 인제 에폭시 자체적으로 인제 한 에폭시 제품만 생산하면은 100% 를 채울 수 있는데 이게 다양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100% 는 채울 수 없고 대략 70-80% 정도의 인제 최고 맥시멈을 찍을 수 있다는 점인데 이거를 인제 다들 안 좋게 보면은 '왜 생산 가동률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왜 생산 캐파를 늘리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방 산업이 언제 이제 수요 급증을 이제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좋게 보고 다르게 좋은 포인트로 보면은 '가동률이 50% 밖에 안 되는데 수익이 저 정도나? 그러면 가동률이 더 올라가면은 수익은 더 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고요. 이거도 아까 설명해 드렸으면 내려 주시면은 그래서 저는 유가하고 좀 관련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유가 쪽을 좀 보면서 인제 접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 주시면은 네. 여기 인제 어쨌든 이 표는 인제 국도하게 인제 저평가돼 있다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던 거고 PER이 2.92는 2021 년도가 너무 많은 그 당기 순이익을 내면서 인제 적어진 것 같고 올해 수익 추정은 그 제가 인제 주담하고 통화하면서 2 분기까지는 그 1 분기 실적하고 비슷한 구조로 갈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매출은 좀 더 1조 6천억 에서 뭐 7천억 까지 그 정도를 보고 있고 이익은 좀 더 줄어들 것 같아서 펄을 한 5로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익의 거의 한 절반에서 한 1,500억 정도 이하의 수익을 본다고 보고 그래도 업종 포에 비교하면 아직 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려 주시면 네, 주주 구성은 제가 이거 주주 구성을 좀 디테일하게 파지는 않았는데 큰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내려 주시면은 네. 제가 이제 여기서 인제 약간의 인제 어 리스크는 Q&A에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려 주시면은 쭉 그냥 내려 주시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제가 저평가라고 보는 기준은 그 올해 수익이 잠시만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네. 지금 기준으로 그래도 한 1,200억 에서 1,400억 이상은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PER을 작년 기준이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뭐 5배 정도라 기준을 했을 때 어 대충 7 배, 8 배를 봐도 아직까지는 주가가 싸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도 저도 인제 매도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인제 PBR 95,000원 정도로 그냥 어 아 안전 마진을 그 정도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Q&A로 가면은 잠시만요. 우선은 안찬홍 님께서 질문해 주신 되게 저도 놓쳤던 되게 좋은 부분이었거든요. 그 ACF 사업이라는 게 그 제가 그래서 그 국도학 다트 가서 이렇게 표를 해 봤는데 지금은 적자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장도 크지 않고 해서 이게 '미래 사업일까?'라는 고민은 했는데 제가 주담하고 한번 통화를 했어요. 왜 이거를 미래 2019 년에는 미래 사업이라고 하고 인수를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고 물어보니 이게 살 때 당시만 해도 삼성 SDI하고 LCD 부분 쪽에서 인제 이거를 인제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금 LCD에서 OLED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수요가 완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대신에 인제 몇 개 업체들에서만 인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OLED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OLED 부분이 인제 이 ACF 이거를 인제 사업을 벌일 게 아니고 OLED 부분에 대해서도 고심을 하고 있고 인제 진출할 예정이니 이제 그때 한번 보시면은 인제 그 전환점을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윤병호 님께서 인제 질문하신 내용인데 국제유가 하락하면은 이번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국제유가가. 그러면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은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니까 판매가도 하락하는데 에폭시 같은 경우는 판매가가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1-2 개월의 판가가 좀 적용이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유가가 확 떨어지는 시점에 원가가 떨어지면 이제 1-2 개월을 보면서 인제 판가도 떨어지면서 이익이 인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판가 상승 이유 중 하나는 인제 경쟁사 공급 차질이 맞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유가나 환율이나 뭐 수요 측면에서도 인제 더 있고 이게 판가가 아무리 많이 빠져도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은 그거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체적으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2022년 이익이 마이너스 구간을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이따 한번 제가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리고 판관비 상승 원인 말 물어보셔서 제가 판관비를 이제 표를 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건 보시면은 인건비가 20 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거하고 그다음에 운송비가 많이 오른 거예요. 운송 및 포관비가 많이 오른 거는 요즘에 막 PDI 선박지수 막 물가 엄청 오른다 해 가지고 그 얘기는 많이 들으셔서 이거는 인제 점진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급여 부분에서 이제 주담하고 통화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도 뽑은 것도 있는데 뭐 이익이랑 성과가 잘 났잖아요. 그래서 성과급을 많이 준 거, 그다음에 연구 개발을 위해서 연구 개발 인원을 많이 뽑은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제 판관비에 비해서 이제 16% 비슷한 구조긴 한데 액수가 늘어난 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어서 일회성 부분도 있지만 지속성 부분도 있어서 아마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좀 여기서 유지하든지 올라가든지 약간은 그럴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무중하고 사실 무중은 제가 물어보지 못했는데 아마 주주 친화적인 정책 중 유동성 늘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주식을 요 부분은 제가 다음에 통화하면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차재훈 님이 인제 질문하신 내용에서 사실 모멘텀이 될 부분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전방산업밖에 없습니다. 전방산업인데 어
국도화학 같은 경우는 계속 생산 캐파를 왔잖아요. 그래서 전방 산업 수요가 진짜로 증가하면은 그거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도 요즘에 좀 고민인 것들이 어 뭐 경기순환주는 저포에 사서 고포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계속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만 나오고 있어서 저도 약간의 좀 불안감은 있는데 2020년 코로나 시기 때 에폭시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이게 소재 산업이라서 이미 뭐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안 쓸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옷이나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거는 내가 뭐 가처분 소득이나 이런 게 줄어들면은 안 살 수 있지만 소재는 이미 하기로 했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을까.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도 그래도 전방 산업 수요가 증가하는 모멘텀에 생산 캐파가 어느 정도 지어져 있고 전에 인제 좀 공급 차질했던 이슈 있던 올린이나 뭐 인제 그런 회사들의 갖고 있던 시장 점유율을 약간은 뺏어왔거든요. 그 그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 구간에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조선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을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되게 다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조선이 그 LNG선이 그 발주가 늘어난다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된 거고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하고 그다음에 중국으로 그 수요가 다 몰릴 거고 그러면 에폭시 수요가 조선에서는 중국하고 우리나라도 몰릴 거고 중국에서 인제 생산할 수 있는 거는 인제 그 한계가 있으니 수입할 때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 조선 쪽을 되게 좋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준 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서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이승준 님 내용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고 21 년도에 그 이익에 대해서 단기간에 그거를 넘어선다? 지금 당장? 그거는 불가할 거라고 보고요. 올해는 당연히 불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생산 캐파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방 수요가 늘어나면서 판가만 좀 안정화된다면 분명히 그 이 21 년도의 이익과 매출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매출은 솔직히 22 년도에도 21년 매출은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성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솔직히 에폭시는 계절성보다는 그 전방 수요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절성은 좀 그 관련이 좀 적지 않을까. 아예 없진 않겠지만 그 이승준 님께서 계절성을 물어본 이유가 제 생각에는 뭐 20년 뭐 21년 1 분기 때는 3천억 정도 하던 게 갑자기 4천억 으로 늘어나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데 그때는 인제 그 판매가가 올라가는 시점이어 가지고 인제 2021년 1 분기에는 적게 찍혔던 거고 22 년은 인제 판가가 그대로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인제 매출이랑 인제 그렇게 찍혔기 때문에 이제 계절성 부분은 좀 관련이 좀 적을 거라고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타 업체보다 국도화학만의 우수성은 무엇이고 투자를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는 아까 거기에서 다 설명했다시피 저는 단순한 기업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뭐 미래의 인제 기술력을 보고 그런 꿈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그런 지식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남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단순하게 이해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고 그 기업 중에서 좀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저는 국도화학을 선정했고요. 그리고 국도화학의 아까 리스크는 인제 지금 저퍼를 지났다는 점인데 사실 경기 순환주의 가장 큰 리스크는 한 번 물리면 오래 가지고 있으면 다시 수익이 나는 구간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투자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질문 있으신 분 우선적으로 자유롭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질문 네. 네, 채우님, 누가, 금방 춘성님께서 말씀하셨구나. 네. 네. 이거, 춘성님, 이거 좀 사셨어요? 최근에? 어떤 거요? 잘 안 들리시나요, 혹시? 아, 들립니다. 좀 사셨어요? 저는 국도학 예전에 샀었어서 그다음에 한 8만 원 얼마 갈 때 수익 좀 내고 다시 지금 좀씩 더 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궁금한 게 네. 국도학이 점유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어떤 점유율이 국내 점유율이 굉장히 죄송해요. 가동률이 50%밖에 안 되잖아요. 네. 이게 다 품종이라서 네. 가동률 맥시멈을 못 채우는 것 같은데 네, 예를 맞습니다. 들어서 이제 이게 근데 전체 제품 그, 그 에폭시의 종류가 뭐 건설로도 들어갈 거고 네. 어디로도 들어갈 거고 좀 다양한 것 같은데 이게 한 5가지라고 해봐요, 크게. 뭐 건설, 뭐 IT 해갖고 5가지라고 하면, 이게 증설을 할 때 이게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동률이 이렇게 낮은 거 보면은. 그러면, 예예. 예, 증설을 하고 나는 그 조선 쪽이 좀 잘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건설 쪽이 잘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쪽이 잘 나가면, 이 호환이 안 되면은, 이 증설에 대한 굉장한 그 효율성이 낮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냐면, 네, 아까 이제 그 주담이 그러셨다고 하니까 다품종이어서 이게 들어가는 곳마다 다르기 때문에 풀캐파를 채우기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하면 그거 자체가 좀 리스크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다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거는 이제 재고를 줄일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인제 비용이 적게 나간다는 인제 그건 있지만 그 아까 말씀하신 다시피 인제 공장처럼 막 찍어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인제 그거는 뭐 리스크라 보면 리스크일 수 있는데 인제 요번 연도 22년 1 분기 때 재고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파악해 본 결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제 터키나 미국이나 이런 데 물류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수요를 대비해서 미리 그 막 배가 못 뜨고 그랬으니까 갖다 놨어요. 즉 얘네들이 72년 동안 해 오면서 어느 정도 수요는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는 안 되겠죠. 그래서 100%는 돌릴 수는 없겠죠. 그 수요에 인제 대응하는 인제 그런 시스템이겠지만 어느 정도 수요에 대해서는 인제 있을 거는 이제 대비할 수 있으니까 생산은 이제 예를 들어서 건설 쪽 에폭시를 생산했다가 이제 멈추고 뭐 조선 쪽 이렇게 생산했다가 그렇게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인제 효율을 좀 더 늘릴 수는 있지만 뭐 100%는 이제 가동은 할 수는 없는 건데 이거는 모든 에폭시를 만드는 회사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뭐 약점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린 여기 네. 경쟁사가 가동 시작한 거죠, 다시. 예. 네. 올린이 인제 작년부터 가동을 했어요. 가동을 시작했고 근데 여기서 인제 한 번 더 꼬아서 들어가면은 그 사실 에폭시의 최대 수요처는 중국이에요. 중국이 거의 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0 몇 프로인가를 60 프로인가를 차지하고 미국은 7% 정도밖에 7에서 10% 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수요 사이클이 터져 주면은 에폭시는 늘어날 수 있는데 중국도 어쨌든 가까운 자기네에서 웬만한 건 수요를 다 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수요가 발생한다면은 그 좀 국도하게 훨씬 더 좋은 수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아까침에 폴리올 같은 경우도 지금은 3% 밖에 안 되지만
이 폴리오 같은 경우도 단가가 낮다 보니까 이게 이동을 하면은 단가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생산된 거는 그 나라에서 소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폴리오를 만드는 회사들이 다 있으니까 이미 다 점유를 해 놓기 때문에 국도화학에서는 우리나라로 비집고 들어올 구멍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대신에 중국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서는 그 폴리오에 대한 수요도 점진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인제 보고 있습니다. 이 건설 쪽으로 들어갈 때는 가장 마지막 단에 들어가는 거죠? 그 외벽 페인트 할 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조선도 그렇고 조선도 건설 그렇고. 쪽도 똑같은데, 네. 근데 인제 페인트 같은 경우는 인제 미리 인제 KCC나 이런 데들 받아서 만들잖아요. 예예. 뿌리는 건 아. 마지막인데 예. 만드는 거는. 그리고 인제 건설 쪽이 이제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인제 건설 그 인테리어 수요나 이런 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페인트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로 그 인테리어에서 페인트를 쓰는 경우는 그닥 많이 없어요, 네. 많이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진짜 많이 쓰는 건 뭐냐면 아파트 외벽에 하는 네. 거거든요. 이미 네. 지어진 아파트.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도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전방 수요를 유지하면서 판가는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인제 전방 수요가 늘어나는 구간이 온다면 더 혜택을 많이 보지 않을까. 이미 정해져 있는 공급 사이드나 이게 조선이나 건설은 공급 사이드로 인제 가기로 정책이나 뭐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국도학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재호 님은 이거 주주셨다가 매도하셨는데 반대로 이 시장 수요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고 매도하신 거죠? 조선이라든지. 네. 저는 그 건설 쪽 특히 에폭시 사용량이 좀 많이 지금 건설 여기 공급한다고는 하는데 뭐 발표 나오고 아직 한참 좀 시간 걸릴 것 같고, 그 승준님이 그 다른 질문 올려주신 것처럼 이게 한번 이 꺾이거나 이러면 확 섹터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조정받는 분위기라 이거 그냥 지금 손절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언제까지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혹시라도 물릴까 봐 그냥 저는 뺐습니다.